야, 뭐 서서히 침몰하는 포르쉐라고? 뭐 제목이 왜 이래? 그리고 네가 무슨 포르쉐 걱정을 해? 네 걱정이나 하지.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제가 포르쉐 걱정을 다 하다니. 사실 포르쉐 걱정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특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업의 이런 발전이라든지 쇠락, 그리고 또 기술적인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기업의 흐름이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뭐 포르쉐가 서서히 침몰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내연기관에서는 여전히 포르쉐 명성은 너무나 견고하죠. 문제는 전기차입니다. 타이칸 어떻습니까? 지금 타이칸이 포르쉐 부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받고 있어요. 사실 2022년도에 포르쉐가 상장할 때만 해도 포르쉐 주식 사서 포르쉐 산다 뭐 이런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3년 만에 주가가 44%나 빠졌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고점 대비로 하면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포르쉐는 못해도 12%에서 높게는 15%까지. 왜냐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일반 대중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견실한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8.5%까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8.5%면 현대보다 못한 겁니다. 대중차 만드는 현대보다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느냐. 사실 이 포르쉐가 타이칸을 통해서 미래 전동화 전략을 수립을 하고 2030년까지는 80%의 차를 전동화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 2022년도에 올리버 블루메가 폭스바겐 CEO까지 겸하게 됐어요. 겸한 이유가 폭스바겐의 미래 전략의 실패입니다. 너무 방만한 투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고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이 됐고 그 자리를 올리버 블루메가 들어갔는데 역시 미래 EV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계획에서 이거는 대대적인 손을 봐야 된다. 지금은 실패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로 인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칸이 2021년, 2022년에는 매출이 괜찮았어요. 2022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2023년에 18%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이. 이때만 해도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2024년 작년에 무려 49%나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칸의 충격이 포르쉐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28%나 감소를 했고 독일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게 EV에서의 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의 감소가 정말로 뼈아픈 치명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포르쉐가 타이칸의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를 감행을 합니다.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그래서 대용량 인버터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손봤어요. 바이자 패키지는 모델 S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스펙이다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포르쉐가 기술력이 없어? 이래도 대단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될 정도였는데. 자,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고 나서 2025년 1분기 성과를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에서 4,203대가 팔렸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가장 매출 감소로 인해서 포르쉐의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2024년 타이칸 매출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신차 출시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차가 출시된 바로 직후의 분기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의 전망은 더 어둡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칸 EV는 1분기 성적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가 지금 검색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마칸 EV 우리나라에서 1, 2, 3, 4월에 279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1100대 들여왔는데 279대가 판매가 됐으니까 820대 정도가 남아있는 거네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달라질까요? 아시다시피 마칸 이후에는 보조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보조금이 집행이 안 돼서 뭐 어째서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차종인데도 이렇다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중국 시장과는 달리 지금 중국 시장은 3년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작년에 28% 매출 감소,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은 더 크게 감소를 해서 충격을 줬고, 올해 1분기 중국 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42%나 빠지는 바람에 이 감소폭이 더 커져서 엄청나게 지금 포르쉐가 우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장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칸 EV가 먹히질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안 먹히면은 뭐 다른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전망이 불투명하죠.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마칸 EV의 실적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쉐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구조조정, 약 15% 정도의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폭스바겐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포르쉐도 강력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80% 전동화 하겠다는 계획은 이건 백지화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내연 자동차에서의 포르쉐의 위치는 견고하니까 911을 비롯한 내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기가 엄청나게 깁니다. 없어서 못 파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칸 EV를 너무 성급하게 전동화로 선언을 해서 내연차를 단종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칸 EV를 현재 구조에서 내연차를 되살린다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포르쉐에서 그건 아니다, 단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마칸 EV는 아니고 그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의 내연기관을 새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연차의 컴팩트 SUV에 해당하는 라인업을 부활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추측을 하게 만드는 정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타이칸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아마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지 않았나. 아마 그때부터 이제, 야, 쟤는 그 국산 전기차만 무조건 좋다 그러고, 뭐 독일을 비롯해서 중국 전기차를 무조건 까는 사람이다 하면서 저를 이제 대표로 놓고서 저에게 막 화풀이나 욕을 쏟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은 그게 이제 플랫폼 논쟁에서도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 쟤 또 저러네 하면서 불편한 심정을 더 막 표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제가 이제 포르쉐의 기술력이 담겨 있고 또 전 세계 EV를 대표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2단 변속기를 먼저 지목을 한 거죠. 물리적으로 보이는 장치니까. 아직도 2단 변속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좋은 건 다 따라합니다. 중국이 좋은 건 다 자기네들 전기차에 적용하려고 해요. 이게 패스트 팔로우의 숙명이죠. FSD 좋다고 하니까 그거 따라하려고 하고, 테슬라식의 통합 OS 좋다고 하니까 그거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투스테이지 모터 그거 따라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회생제동 0.6G라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지금 중국 업체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전기 모터 21,000rpm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우리도 21,000rpm이야. 아니야, 우리는 25,000이야 하면서 다 따라합니다. 좋은 건 중국이 다 따라해요. 안 따라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타이칸의 2단 변속기는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안 따라해요. 샤오미도 안 따라하고 지커도 안 따라하고 BYD도 안 따라하고, 이 브랜드에서 고성능차 1000마력 넘는 차들이 막 나오거든요. 305보인 차들도 나오는데 1단 감속기만으로 합니다. 2단 변속기 절대로 안 넣어요. 아니 왜 안 따라할까요? 중국이 좋은 거 다 따라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중국 기술진도 이거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고 따라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희가 복잡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런 정황을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유튜버들이나 우리나라 기자들은 왜 그랬느냐? 공학 지식 없이 그냥 포르쉐가 하니까. 포르쉐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포르쉐 세상이었거든요. 포르쉐가 뭘 만들어도 됐고 뭘 만들어도 경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성에 젖어서 관성에 젖어서 포르쉐가 있으니까 무조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겠지라고 해서 기술적인 베이스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그게 아닌 정황이 밝혀졌지만 지금에 와서 부정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냈으니까 막 놀라고 감탄하고 막 야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뭐 외계인 잡아다가 만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게 중국인들도 따라하지 않는 중국 업체들도 카피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었네요.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모르는 척하고 밀고 나가고 저 김정민이가 잘못했다라고 우기는 수밖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정황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포르쉐가 그때 제가 타이칸이 실패작이라고 했을 때 결과가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는 사업에서 아무리 캐즘이 중간에 발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18% 꺾이고 49% 꺾이고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는데도 전년 동기 구형 모델의 판매량 대비 1%가 꺾였다는 건 미래가 더 어둡다는 얘기고 마칸 EV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취급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EV 전략을 손을 봐서 내연차에 집중을 하거나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게 되면 10년간은 뭐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업의 미래 가치라는 건 성장하는 미래 전망 그리고 또 앞으로의 차세대 시장에서의 기술적인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그 기업의 미래 가치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포르쉐가 당장은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가라앉는지도 모르게 가라앉는 침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 물론 뭐 앞으로 봐야 알겠죠. 뭐 포르쉐가 정말 절치부심해서 엄청난 결과물을 통해 시장을 반전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기차가 뭐 캐즘이나 포비아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내연차의 수명이 더 연장이 돼서 2040년 혹은 그 이상 연장돼서 시장이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미래는 가봐야 하는 거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포르쉐가 상당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그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칸과 관련해서 또 2단 변속에 관련해서는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고급차 그리고 또 감성적인 만족을 주는 차인 건 맞으나 이 기술 선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냐 다음 모델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